네, 안녕하세요. 홍범입니다. 자, 오늘 장이 광운대 일대 6월 6일 임장 진행할 건데요. 지역 분석 브리핑 먼저 간단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사실은 저희가 10명, 선착순 10명 마감됐는데 오늘 이거 끝나고 마지막 두 자리 추가로 오픈해가지고 딱 12명까지 받아볼 테니까 설명 들어보시고 혹시 당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 반에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낙서를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지우기 켜놓고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긴 할 건데요. 화면에 낙서 안 되게끔 부탁드리고요. 네, 64분 정도 들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오늘 일요일이니까요. 요일 감각이 없어가지고 일요일 밤에 출근하시기 전일 텐데 들어와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 소개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했고요. 카톡을 좀 끄고 할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했고요. 지리라는 게 땅에 이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로 돈 벌어서 퇴사를 했고 지금 내 집 마련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11년 7월에 LG모 계열사에 입사를 해서 딱 10년을 채우고 21년 7월에 왜 노출하냐? 입니다. 제 음소거 제가 일반 음소거 해놨는데 일반 음소거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18년부터 21년까지 15억을 번 줄 알고 당차게 퇴사를 했다가 22년도에 하락장을 맞아가지고 5억이 날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컨설팅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정희님 자꾸 낙서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울게요. 자, 매일 실거래가를 본 지 5년이 넘었고요. 블로그는 20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6년 목표는 30대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컨설턴트로서 내 집 마련 갈아타기 50명 이상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하면은 100명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42명, 43명 정확히 지금 카운팅이 안 되는데 그 정도 도와드린 것 같고요. 6월이 이제 상반기니까 6월에 50명 넘으면은 잘하면은 12월까지 100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제가 45명 정도 매수 계약을 도와드렸습니다. ESTJ입니다. 잘난 체, 공감 능력 없음, 설명충, 자의식 과잉, 솔직함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톡방에 대부분 계시겠지만 거칠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1대1 클래스 아니기 때문에 지역 분석 강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뿅망치 갈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스타일 미리 알아두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투자 히스토리 간략히 말씀드리면 17년 12월에 영등포구 아파트 처음 매수해가지고 1주택 상태에서 위례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거 중도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2년 실거주를 채우고 매도를 해서 1억 4천의 시세 차익을 처음 봤고요. 그 이후에 시드가 커지면서 이것저것 사고 팔아가지고 작년 1월 기준으로 위례, 광교, 검단 총 3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광교에 실거주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작년 7월에 위례를 매도하고 10월에 광교에 이사를 들어오게 됐는데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네요. 위례 판 거 또 1억 5천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저도 포모를 심하게 느끼고 있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요. 블로그를 제일 먼저 했고 인스타 그 다음에 스레드 전부 1만 이상 팔로워 함께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유튜브 영상 올리기 시작했는데 유튜브랑 스레드 위주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마쳤고요. 자, 이제 71명 정도 들어오셨네요. 임장 가시는 분들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간중간에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쌓아놨다가 막판에 하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답변 가능한 것들은 바로 하고 넘어갈게요. 채팅창 제가 열어놨으니까 중간중간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참여를 잘 해주시거나 중간에 한 번씩 제가 마이크 켜고 발표를 요청드리는 질문 같은 거 답변 해주시는 분들 있으면은 커피 쿠폰 챙겨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저 혼자 떠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서 재밌게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당일에 퀴즈가 3개 정도 나갈 거고요. 이거 스벅 쿠폰 주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른 거 드릴게요. 어쨌든 커피 쿠폰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내용 중에서 커피 쿠폰 드릴 수 있는 퀴즈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중에 성북구와 관련 없는 것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고려대, 2번 기름, 3번 장위, 4번 2호선, 5번 정릉. 자, 정답은 뭔가요? 열서방님 바로 4번 나왔네요. 너무 쉽죠? 이런 거 너무 쉬운 거고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해가지고 제가 문제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 살 때 뭐 보시는지 우리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입지, 땅, 또 일자리 현주님, 일자리, 역세권, 교통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거래량 집중자 오늘 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편한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출퇴근할 만한지, 결국 우리 일자리로 출퇴근,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지역 내에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로 연결되는 교통이 있으면 좋습니다. 직결되면 가장 좋고요. 직결되지 않더라도 갈아타더라도 아파트 인근에 역세권 5분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 우리가 40대가 되고 만약에 애들이 학교 학원을 가는 나이대가 되면은 그래서야 학군을 조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학원 괜찮은지를 보게 되고요. 1번, 2번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3번 주변에 편의시설, 마트, 공원 이런 거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1번은 사실은 누구나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고요. 2번은 사실은 학령기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만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가장 소득 수준도 높고 맞벌이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10년 이상씩 근무를 하신 경우가 많고 자산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비싼 아파트들은 대부분 학군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출퇴근이 멀어지더라도 애들 학교 학원을 챙기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있으면 보너스인데 1, 2번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이후에 사람들이 챙겨보는 입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지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일자리 교통 환경 순서로 성북구 장위가 있는 장위가 성북구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미미산 광운대역에서 출발할 건데 거기는 노원구지만 아무튼 주로 성북구를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개요 간단히 보면요. 성북구 위치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인지 딱 위치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종로구 중구, 왼쪽에 종로구, 아래쪽에 중구. 그러니까 일자리, CBD 접근성이 굉장히 일단은 좋고요. 그 대신에 교통이 생각보다 물리적인 거리 입지에 비해서 지하철로 직결되는 곳은 4호선 정도밖에 현재 기준은 없고 6호선을 지나긴 하는데 6호선은 또 여기 CBD랑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물리적인 위치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현재 기준으로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상대적으로 동대문구는 밑에 있긴 한데 여기는 2호선 5호선을 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호선 지선이지만 5호선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동대문구에 비해서는 약간 처지는 그리고 위쪽에 강북구, 노원구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도 보면은 지금 동북선이 공사를 하고 있고 주변이 생각보다 산이 많아가지고 왼쪽에 크게는 기름 뉴타운, 장이 뉴타운 이렇게 있는데 대학가도 있고 그래서 평지가 생각보다 귀한 입지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요. 지도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평당 가격 볼게요. 평당 가격 보면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대문보다는 조금 여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위쪽에 쪽보다는 조금 좋겠죠. 근데 성동구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요즘에 한강벨트 대부분 한강을 끼고 있는 라인 그리고 여기 3호선을 타면 바로 압구정 밑으로 강남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여기랑 거의 더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종로구 중구는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주거벨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대문하고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한강벨트 광진구 성동구는 6천만 원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지로 생각하시는 입지라기보다는 대부분 종로 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쳐가는 입지 혹은 처음에 내 집 마련,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하실 때 고려하시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주거벨트가 2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 거의 완성된 뉴타운, 기름 뉴타운은 시범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빨리 입주를 해서 지금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고요. 위에 미아 뉴타운이 조금 남아 있는데 기름 뉴타운은 사실상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볼 장위 뉴타운은 사실은 기름에 비해서는 아직 속도는 늦지만 규모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기름에 견줄 수 있는 입지가 될 거기 때문에 눈여겨보기 위해서 가보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확실히 기름동이 사실은 세대당 인구수라는 게 결국에는 3, 4인 가족이 많을수록 4인 가족이 특히 많을수록 학령기에도 그 동네에 거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1동 2.76명, 도남동
4.86명 이런 식으로 요 인근에는 그래도 중고등학교까지 갈 만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위는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운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란 음영 처리된 지역이 세대당 인구수가 현재 많은 곳이고 기름에는 가족 단위가 많이 거주하는 편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아파트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위는 미래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려보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북구 평균은 2.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뭐 전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인근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인근 지역에 어떤 구내임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은 사실은 이것도 성북구 자체로만 보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서울 전체 혹은 서울 공급이 부족하면은 경기,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인천까지도 사실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입주 계획이 있는 애들은 지금 여기가 6구역인지 7구역인지 헷갈리는데 6호선 역세권에 있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27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경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거는 성북구 밑에 쪽 4호선 라인 쪽인데 여기도 역세권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없더라. 이건 전반적으로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도를 살짝 보시면은 구역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여곡절이 많긴 했어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중에 그 참여자 방에는 다른 영상들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 완성이 된 곳들이 있고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곳들, 곧 입주를 하는 곳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곳들, 그리고 해제가 됐다가 다시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이런 지역들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뉴타운 노량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다 관리처분인가 이후까지 갔고 입주를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축들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입지 가치가 확 올라가서 확 주목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는 세대수 자체는 엄청 많은데 순서 이미 입주한 곳, 이미 거의 10년 넘게 입주한 곳도 있고 아직 10년이 더 남은 곳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퍼즐이 모두 완성이 되게 되면은 현재는 기름이 조금 더 위에 있지만 기름의 준하는 주가 벨트로서 유의미한 한 꼭지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요 동북선이라는 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서도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여기 6호선 밑에 6호선만 지나가는데 위쪽으로 요 위쪽 꿈에서 위쪽으로 요 라인으로 동북선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훨씬 그 업무적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왕십리까지 연결이 됩니다. 왕십리는 지금 환승이 엄청 많이 되죠. 그 수임 분당선도 있고 2호선, 5호선 등등 엄청난 쿼드러플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왕십리에서 강남까지 17분이 걸리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요 안쪽이 성북구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기름을 계속 보는 이유는 장위의 미래가 기름과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의 현재 위치를 상황을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성북구에서 구평으로 최근에 거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아실에서. 그래서 1등은 현재 롯데캐슬 클라시아 18억까지 찍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센터피스 같은 경우가 17억 8천인데 사실은 연식 차이를 감안을 하면은 거의 비슷한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그리고 4위부터가 장위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분양권 거래일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실제로 입주한 이후에 시세 형성되는 걸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이 동네는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4위를 제외하고 6위까지는 전부 기름이더라. 그리고 7위, 9위가 이제 장위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아마 점점 더 장위에 있는 단지들이 위쪽으로, 왜냐하면 더 신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피스 같은 경우는 19년생이면은 한 3년 뒤면은 벌써 10년 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후반이나 30년 초에 입주하는 애들이 이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기준으로 백화점, 현대 백화점, 유일하게 백화점이 있고요. 이마트도 있고 4호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배정은 아니지만 영훈, 초중고 여기가 이제 사립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전월세 수요도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사실은 도심권에서 조금 더 기름이 가깝기는 하죠. 그래서 현재 기준은 그런데, 자, 이제 일자리를 볼게요. 일자리를 보면 서울시 전체 일자리, 수도권 전체 일자리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강남 3구는 대략적으로 1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호갱노노에서 직장인 연봉을 클릭을 해보면 각 구별로 요 지역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의 종사자 수하고 평균 연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가장 인원은 많은 거고요. 평균 여기는 사실은 대기업도 있지만은 중소 업체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근데 종로구 중구나 특히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 6천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분당도 6천이 넘네요. 이따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일자리 숫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고소득 일자리다. 지금 우리 걱정되는 거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들 내년부터 보너스가 억 단위로 터진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맞벌이라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대부분 소고기 사 먹어도 맨날 먹어도 도저히 다 못 쓰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게 집을 사는 돈으로 유입이 되더라. 그 때문에 경부 라인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수지 동탄 라인이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고소득 연봉을 가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는 수요의 크기라고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의 인원수 전체를 더하고 그 다음에 평균 연봉을 곱해가지고 더한 겁니다. 71조 정도 되더라. 그리고 CBD는 종로구 중구인데 요건 한 40조 정도. 그 다음에 영등포가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는 약 27조, 판교의 분당구는 15조 정도. 이렇게 크게 4개, 원래 3대 업무지구라고 했죠. 서울시에 있는 3대 업무지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판교 그리고 경부 라인 이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4대 업무지구라고 표현을 해서 이 4가지 일자리와 직결되는 곳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에 마곡이 생겼죠. 마곡에는 뭐 LG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사실은 허허벌판인 것 치고는 그 이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여기 4군데 표시한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균 연봉이 낮고 가디 구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자리는 많지만 평균 연봉이 약간 아쉽기 때문에 이는 참고만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북구는 어떠냐? 성북구는 사실상 거의 배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구랑 비교를 해보면 36,000명 정도. 야, 사실 이거는 이 정도면은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기 등록기엔 숫자 정도라고 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배드타운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이 정도 느낌이에요. 어디가 업무지구인지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지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굳이 딥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고소득 연봉이 중요하냐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맞벌이 기준으로 요즘 그 삼성, 하이닉스, 금융, 그 다음에 정유사 이런 분들 제가 상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 연차하고 회사 이름을 들으면은 대충 이제 연봉이 각이 나오는데 한 3년에서 5년차 신혼부부들 기준으로도 맞벌이 연봉 대충 합치면 1억 6천 되시는 분들 꽤나 있고요. 이 이상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나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녀 그러면은 이제 5천씩 둘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요거는 세전 기준으로 6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 우리 먹고 사는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더라. 자, 이거 세전 기준입니다. 한 달에 그냥 500 정도 쓴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6천 정도 쓴다고 쳤을 때 1번 1억 6천 커플은 1억이 남고요. 2번 커플은 4천이 남아요. 그러면은 연봉은 1.6배 차이였지만 실제로 연저축 여력은 2.5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내갖고 원리금 부담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연저축 여력이 내가 원리금을 낼 수 있는 그 캐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6배가 아니라 이 두 분의 이 두 집의 사이즈는 2.5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혹은 두 명이 합쳤을 때 연봉이 한 1억 5천 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아파트 구매력이 좋아지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일자리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디가 일자리가 많이 느는가? 제가 아기곰님 매년 자료를 사서 보고 있는데 자료 가져왔어요. 분당, 강남, 송파, 영등포
서포서 좋다. 원래 어디야? 원래 일자리 많은 곳들, 원래 많은 곳들에서 계속 생긴다. 이것도 흡인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일자리 많은 곳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더라도 요즘 성수동엔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란로를 지나거나 판교에 사무실이 있거나 뭐 성수동 이렇게 핫한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일하러 오더라. 자, 같은 개념으로 연구 개발하는 R&D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점점 하방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어가지고 살짝 지금 애매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점점 판교 밑으로 하이닉스를 빼면, 삼전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판교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일자리도 흡인 효과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교통을 볼게요. 교통, 우리 수도권에서 너무 아침에 힘드시죠? 제가 퇴사한 지 5년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출퇴근 실질적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아침에 7시 반을 기준으로 1시간 10분 정도 이상이 걸리면은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사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실제로 이게 재수 없으면은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길바닥에서 하루에 3시간씩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를 고민하시게 된다. 그런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인데, 같은 지하철 노선이라도 다 같은 레벨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핵심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노선일수록 밸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그냥 제가 임의로 지정한 건데, 왜 3호선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7호선도 강남 지나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시면 곤란하고,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성북구를 보러 올게요. 성북구를 기준으로 도심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결되는 노선이 살짝 아쉬워가지고 생각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강남이나 여의도도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직주 근접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통 측면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곳인데, 나머지 학군이나 지형이나 이런 것들, 주변 환경들이 생각보다 아직은 정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벌이 신혼부부가 첫 집으로 아기가 생기기 전에 교통 관점에서만 선택을 했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하철역 찍어봤어요. 기름역을 기준으로 을지로가 17분, 돌고지역 기준으로 요거는 장인뉴타운의 현재 역세권, 돌고지역 기준으로는 요 정도. 그래서 10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강남은 한 10분 이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강남, 여의도, 을지로가 전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기름이 조금 가깝더라. 그래서 지금 시세가 이쪽이 조금 더 좋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반대로 여기는 동북선도 생기고 있고 더 신축이 되고 아파트 군락이 완성됐을 때는 편의시설들도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평균 25분 내 접근 가능하고 직결 노선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장위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실수율이 기대되면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북선 잠깐 볼게요. 동북선은 노원구에서 상계역을 출발을 해가지고 하건가가 있는 은행사거리 지나가지고 7호선 하계역, 그 다음에 1호선 월계역 쭉 해가지고 왕십리역까지 이어진다. 여기가 성북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서울 꿈해숲을 지나요. 그래서 장이 뉴타운의 밑에는 6호선, 여기가 이제 장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6호선, 위에는 동북선이 지나면은 위아래 어디에 있더라도 얼추 그래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지하철역과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입지가 되는 거고요. 요 사이에 1호선을 갈아타고 가도 되고, 강남을 가시려면은 2호선 타고 갈아타시면은 되겠다. 생각보다 좋은 입지가 된다. 이거는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현재 1호선 광운대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1호선이 가고 이렇게 6호선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동북선이 신설이 되면서 꿈해숲 앞에 꿈해숲역이 생깁니다. 여기에 생기니까 좋아질 수 있겠다. 질문 하나 나왔네요. 직주 근접 교통으로 치면 한성대 성신여대 라인이 중구 을지로와 가깝지 않나요? 저평가인 지역인지 길류 장류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은 언덕이 조금 더 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아파트 벨트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개별
개별 단지들이 뭐 한 두세 개 단지들이 얼추 몰려 있고 실제로 잠시만요. 네, 지금 주거 환경이 조금 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비교해 보면은 기름은 사실상 그냥 잠깐 보고 갈게요. 또 짜여진 거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 잠깐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장이에요. 여기가 장인데 여기 요렇게 돼 있는 애들이 전부 이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전부 아파트로 빼곡하게 차게 되면은 한 3만 세대 되는 거고요. 기름은 보시면 이미 지금 거의 이렇게 빽빽하게 아파트로 들어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성대 성신여대 라인은 요 라인인데요. 보시면은 벌써 물론 여기 대단지가 있어요. 한시단지 여기 왕관을 쓰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경사 눌러보면 여기 엄청 산입니다. 엄청 산이고 얘를 제외하고는 얘는 뭐 4,000세대 대단지니까 뭐 1,000세대짜리 한 4개 모여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쪽은 사실은 밑에는 뭐 여기도 거의 언덕 끝 여기도 언덕이 엄청 심하죠. 언덕이 엄청 심한 데다가 언덕이 심한 데다가 주변 환경이 기름보다는 처지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 학군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위쪽이 생활 환경이나 인프라가 훨씬 좋고 결정적으로 백화점도 여기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더 선호되는 입지로 보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창신 숭인도 원래는 뉴타운이었는데 여기도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바로 종로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었을 텐데 전부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이랑 너무 가깝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개발에 대한 그 저항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물리적 위치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앞으로 좋아질 내용들이 사실상 아쉬운 거죠. 이쪽 여기는 이미 아파트 군락이 완성돼 있고 여기는 동북선 호재의 아파트가 바뀌는 입지 가치가 변할 만한 호재들의 건덕지가 좀 많은데 여기는 사실상 신축 요거 입주하는 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롤로님 동북선은 언제쯤 개통될까요? 역간 거리가 짧아서 왕십리까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자, 이것도 경전철로 알고 있고 생각보다 약간 거리가 짧고요. 제가 알기로는 27년 뒤에 자료에 나오는데 27년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지연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보통은 1년 정도는 지연될 수 있다. 보통 착공 플러스 5년 보거든요. 착공 플러스 5년 보는데 착공 플러스 5년을 보는데 이게 최소 기준이고요. 최소 기준. 근데 얘는 제가 알기로는 착공한 지가 한 3, 4년 됐어요. 착공한 지가.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27년 말인가? 28년 초 완공 예정이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뒤에 자료에 나올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2년 정도 남은 거니까 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얘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뒤로 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5년, 10년 이상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얼추 써니님이 답변 주셨는데 내년 11월 개통 예정이고 장애에서 왕십리까지 15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배차 간격이랑 실제로 얼마나 막 9호선처럼 아침에 엄청 타기 빡세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개통이 된 이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0분 정도 떠들었는데 여기까지 교통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따가 써니님 얘기 오늘 그 임장 리딩 해주실 부부 써니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따가 얘기 잠깐 들어볼 거고요. 자, 이제 학군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시간 정도로 맞춰보고 Q&A 많이 받아볼 거예요. 학군은 총 3-4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를 봐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길 건너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이고요. 왜냐면 요즘 애들 대부분 스마트폰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 때는 그냥 길 두세 번 건너도 손 들고 잘 건너 다녔는데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더라. 특히 따님들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굉장히 신경이 써요. 엄마들은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의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기름 일대가 굉장히 학교 다니기도 좋고 아파트 군락으로 좋다. 그래서 미아초등학교가 여기서 가장 선호되는 단지인데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1단지가 더 여기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5단지가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이유로 현재 기준으로 약간 더 시세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역세권이 비싼 게 아니더라. 어떤 경우에는 학교가 좋고 선호되는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가 가까운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장위는 초등학교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빼곡하게 요 위에 장월천가도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지도상에 안 보이는데 빼곡하게 다 되어
되어 있고 뭐 멀진 않습니다. 근데 요 길 하나 정도만 대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정비가 되면은 얼추 뭐 다니기 나쁜 곳은 아닐 거고, 이쪽은 살짝 언덕이긴 한데 그것을 제외하면은 크게 뭐 등하교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가 학군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학년 학생 수가 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학군지일수록 고학년 때 1, 2학년 학생 수보다 5, 6학년 학생 수가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1, 2학년 때 애들이 별로 없는데 5, 6학년 고학년이 되면은 이쪽에 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이사를 온다는 뜻이거든요. 전학을 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생 수의 증감을 보는 게 유의미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4학년까지 갔다가 내려오네요. 내려오는 거고, 여기 기름초 같은 경우에는 쭉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름초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는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학군이 괜찮은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위는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는 3, 4학년까지는 느는데 5, 6학년은 빠져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입주가 다 끝난 이후에 아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요 정도 느낌은 안 나오더라. 또 학생 수가 굉장히 많네요. 요 정도인 거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랑 특목고 진학률을 봐야 되는데 공부 좀 치는지 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요 라인도 생각보다는 80% 중반대 정도 나오고, 여기 88%, 89% 여기 뒤에 고려대가 있는데, 기름 뉴타운의 기름중 같은 경우는 88% 정도 나옵니다. 80% 후반대라고 하면은 사실 서울권 내에서 3대 학군지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군락이 있는 곳. 근데 현재 기준으로 장위는 지금 요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요게 문제는 17년 이후에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가 폐지가 되면서 현재 데이터 자체가 조금 옛날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목고 진학률 같이 보기도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그렇다. 학원가는 도보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점점 더 중요해지냐 하면은 맞벌이가 대부분 많아지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집에 오기 전까지 오토로 돌아가야 된다. 학교 끝나고 알아서 걸어서 학원을 왔다 갔다 하고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는가, 아니면은 학원 셔틀이 착착착 해가지고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보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버스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도보권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학원가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표시된 것보다는 좀 더 많기는 해요. 좀 더 많기는 하고, 여기 특정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이 건물 한 3, 4개를 먹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사업자가 하나일 거라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 가보시면은 요 라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요 라인, 요렇게 학원가가 꽤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위는 현재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어서 조금 갈 길이 멀고, 아마 이 중간중간에 신축들이 쫙 생기게 되면은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학원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수요가 받쳐주는 동네가 되겠다.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안 중요한데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 35분 동안 떠들었는데 좀 목이 아파가지고 잠깐 커피 쿠폰도 드릴 겸 하면서 학군지 꼭 가야 되는지 혹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께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본인이 말씀해 보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 주시면은 커피 쿠폰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대부분 30대 신혼부부들 오셔가지고 학군지 중에서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요? 자, 유지인님 채팅창에 남겨주셨고요. 마이크를 켜고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도 이제 30대 초반인데요. 네, 제가 뭐 20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학군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아이가 어디서든 학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교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현장을 이렇게 겪어보고 여러
그런 아이들을 접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아이들도 많고 꼭 학교를 떠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케어를 받는 정도라던가 어떤 비행에 빠질 때 그런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중에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상황상 뭐 목동이나 뭐 이렇게 강남 정도 그 정도의 학군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말을 할 때 학군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털을 잡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생각이 한번 바뀌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학군지를 이래서 가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제가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저는 양천구에 있는데 네. 양천구 목동 쪽은 아니고 목동 이렇게 옆 동네여서 학군이 막 엄청 뛰어나진 않고 그냥 평범한 정도예요. 초등이세요? 너무 중등이세요? 저는 초등이에요. 초등. 이게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지만은 초등 쪽 혹은 중등, 초등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저한테 1대1 톡 하나 주시면은, 톡방이 계시죠? 1대1 톡 하나 주시면은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느끼게 되세요. 부동산 의사 결정은 80%는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하게 됩니다. 자,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학군지라는 게요, 무조건 공부, 이게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대부분 이런 특징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민도, 안전함, 유해시설 없음.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 동네, 공부하기 좋은 동네라는 거는 유해시설이 없고 노래방, 술집 이런 거 적고 학원가가 대부분이고 애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군지의 특징이다.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학군지라고 생각하면은 1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자, 아이가 대학을 잘 가는 거 학원 때려 보낸다고 무조건 잘 가는 거 아니죠. 아이가 따라올 수 있는지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1번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비행의 정도가 달라진다. 저는 비학군지 출신이어가지고 중학교 때 엄청 맞고 다녔습니다. 체격도 작은 편이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특정 레벨 이상의 학군지에 가면은 애들이 서로 안 때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행의 수준이 예를 들면은 학원 빠지고 맥도날드 가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학군지에서는 비행의 수준인 거고, 자, 비학군지에서는 기상천외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술, 담배는 물론이고, 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비행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런 환경에 우리 아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더 학군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중복 선택을 시켰을 때 대부분 교육이 1순위로 아직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학군지라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성북구는 기름을 제외하고는 장인 사실 아쉬운 편인데, 요거는 신축 아파트들이 몰려서 입주를 하게 되면, 사실 신길이나 마포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마포 공덕 일대도 사실은 거기에 신축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학원가도 굉장히 아쉬웠고 애들 수준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제는 20억 넘는 아파트들이 쭉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가가 생기게 된다. 근데 동북선이 생기면서 사실은 동북선을 타고 은행 사거리로 그 중개 사거리에 있는 학원가로 접근이 가능해져서 아마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학원가가 새로 생기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정도가 챙겨볼 수 있는 피아노, 태권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더라. 그러면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부모님들이 편하게 아이를 이제 맞벌이 하면서 보내다가 실제로 중고학년이 되면은 조금 고민을 하는 타이밍이 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환경을 보겠습니다. 환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백화점, 대형몰, 대형마트, 그리고 종합병원. 이거는 인문 환경, 그러니까 시설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공원, 하천, 한강뷰, 호수비, 이런 거는 약간 자연환경 관점인데, 둘 다 어느 정도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포인트이고요. 물론 2번도 여성분들 좋아하지만은 남자들이 보통 산을 좋아하고 자연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리교육 전공인 걸 티내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개념을 가져왔는데,
왔는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문과 출신이시거나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 경제지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수요의 크기거든요. 요 수요의 크기, 최소 요구치를 초과하는 수요의 크기가 발생을 해야지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이 들어오려면은 세대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름동 일대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군락이 돼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있는 거고요. 현대백화점이 있는 거고, 사실 장위는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아쉽지만은 이런 엄청 중요한 핵심 기능은 생길지 안 생길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점점 더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 1번 같은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미아점이 있는데, 현대 미아점이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계속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잘 되는 데는 계속 올라가고요. 안 되는 데는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미아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근에 롯데백화점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거기는 이미 지금 거의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폐점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활기가 떨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백화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의미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고대 안암병원이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급 종합병원 4단계 이상, 특히 요즘 어르신들,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시골에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내려가시는 거, 전원주택 생활 많이 꿈꾸셨는데 요즘은 병원이 가까우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은퇴 이후에도 수도권에 거주하시려는 경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상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 성신여대 한성대 입구역 쪽에 시장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인프라는 뭐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나쁘진 않은 편인데 장애는 아마 더 좋아질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교통합군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사실은 환경의 프리미엄이 폭발합니다. 사실 성북구를 내가 현대백화점, 미아점 때문에 가시는 분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사실은 이 환경의 요소는 이 교통합군이 어느 정도 특정 레벨 이상이 됐을 때 비로소 이게 프리미엄이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측면은 지금 우리가 첫 집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자, 근데 교통합군이 안 좋은데 환경만 좋은 곳은 시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챙겨야 되는 거는 교통합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장위를 조금 더 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위 보기 전에 재개발 종류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실에서 갖고 왔는데요. 어쨌든 이게 딥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아실 기준으로 요 정비구역 눌렀을 때 제재에서 사업 진행 단계에 눌렀을 때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봤을 때 신통 공공 재개발은 이제 최근에 생긴 거다. 오세훈 시장 2차 오세훈 시장 이후에 생긴 거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렇게 적혀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오래된 거다. 사업 진행 오래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참고만 해보시면 되고, 크게는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분양, 요 4개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4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합 설립인가는 진도를 기준으로 한 50%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70% 됐다, 90% 됐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 착공 분양하면 거의 다 된 거죠. 그래서 요 기점으로 사실은 초기 재개발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된 것들, 특히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 앞으로 갈수록 투자금이 적고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투자 수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시드가 적은 분들이 조합 설립 안 된 곳들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지르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지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인 것만,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한번 동의율을 받아갖고 인근의 그 조합원들이 진행을 하자라고 통과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 진도가 언제 어떻게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사업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내가 처음이다 하면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인 거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현재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전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이 규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사실은 이 시기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가 나게 되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근데 재건축은 사실은 전부 아파트고 조합원들이 전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서로의 대지지분 관계가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에 비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낮다고 해도 엎어질 가능성이 사실 낮거든요. 속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 자체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일부러 더 뒤에 놓은 이유도 이 앞단에도 사실은 크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도 약간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끔 열어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까지는 매매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미미삼은 재건축이고 장위는 재개발인데 왜 이거를 보라고 하는가? 미미삼 같은 경우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어요. 아직 안 났고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번은 관리처분 이전에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매도해서 관리처분 이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 이후까지 보유하면은 이거는 입주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후에는 이제 지위 양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타이밍에 한번 매도를 고민해 봐야 된다. 자, 근데 진도가 나갈수록 시세가 오를 수 있고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먹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거든 어쨌든 매수를 한 다음에 거주 5년, 소유 10년을 채우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사유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먼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은 다 가능해져요. 그냥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내가 열심히 채우고 있는 동안에 아마도 높은 확률로 한번 하락장이 오거나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장은 한 2, 3년 안은 안 꺾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게 오면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니까 그렇게 무조건 내가 지금 사면은 이거 할 때까지 못 파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조금 저는 내려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못한 경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진도가 좀 늦었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기 완성된 구역들 여기 이런 데 있고, 현재 분양한 곳, 입주를 앞두고 착공 직전인 곳,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된 곳, 이런 곳들이 즐비해 있고, 현재 기준으로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곳들, 신혼부부들 접근이 가능한 곳들은 14랑 15 정도가 있는데, 입지는 여기가 조금 낮죠. 어쨌든 여기가 역세권이니까 조금 나은데 여기 언덕이기도 하고, 두 개는 현장에서 차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속도는 14가 조금 빠른 걸로 알고 있고 초투는 조금 적다. 비슷한데 14가 조금 초투는 적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사실 재개발 빌라에 실거주 몬테크 첫 집 마련하는데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내가 진짜 만약에 마인드가 세고 도전 한번 해보겠다, 한번 노려보겠다, 할 수 있다 하면은, 만약에 생애 최초까지 써갖고 대출 받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덤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19역은 이제 지금 거의 1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거의 관리처분 이후 거의 이제 2주 착공 얼마 안 있으면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됐고,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여기 완성이 됐고, 여기는 27년 입주하는 거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고, 13구역은 지금 제일 늦는데 신통이라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시장 그다음에 이런 거 투표 이런 거랑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신통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바뀌게 되면은 기존 시장이 추진했던 것들은 네이밍부터 바꾸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중간에 한번 해지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신축 빌라들도 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완전 초기 단계다 보니까 13구역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세는 현재 좀 정확히 안 적힌 것 같은데 요거 제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 그래서 얼마 주면 살 수 있는데, 자, 전세를 끼면은 요거는 투기 과열 지구인데 어쨌든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은 갭 투자가 가능하다. 근데 뭐 갭이 엄청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빌라니까 전세가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 매물 같은 경우는 14구역 매물은 4억 1천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스펙은 제가 현장에 오신 분들 어떻게 투자 가치 분석하는지, 안전마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오늘 설명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공사가 현대로 선정이 됐고, 이건 좀 초트가 싼 것 같은데, 초트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초트가 비쌀수록 사실 프리미엄은 낮기 때문에 내가 안전마진 확보하기에는 더 좋은 거고, 그래서 4, 5억대로 볼 수 있는 매물들이 지금 있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미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광운대역인데 요 왼쪽이 장이 뉴타운이에요. 요 밑에 잘린 부분 여기가 장이 뉴타운인데 광운대역이 GTX-C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개통이 되면은 아직 멀긴 했지만 삼성역까지 10분 정도로 꽂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서울원 아이파크가 14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겨우 완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세가 17억에서 17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가 요 위치가 얘보다 안 좋아요. 얘보다 안 좋은데 얘는 이미 4,000세대인 데다가 만약에 사업성도 엄청 좋기 때문에 이따가 대지지분 보여드릴 건데 사업성이 엄청 좋습니다. 소형 위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5구를 기준으로 8사를 받는 것도 생각보다 추가 분담금이 적을 수 있겠다. 그래서 초역세권이 되고 삼성역 30분에 안에 꽂히면은 얘보다 무조건 비쌀 거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얘가 아마도 대장이 될 것 같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심지어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대단지 이쪽 성북구 인근은 이제 대부분 언덕이라서 그랬는데 평지에다가 대단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GTX-C 이런 그러니까 교통 호재, 그러니까 일자리 접근성이 개선되는 교통 호재 플러스 자체적으로 상품성이 개선되는 재건축 호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 자, 이게 사실은 이런 거야. 재건축을 내가 만약에 10억짜리를 산다. 10억짜리를 사면은 그냥 일반 기축 10억짜리를 샀을 때 얘는 사실은 땅값만 보면 그냥 이거 비유만 해볼게요. 땅값만 보면 만약에 이 자리에 신축이 있다면 만약에 15억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나는 10억을 주고 샀지만 실제로는 베팅은 15억에 베팅을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딥하게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재건축을 10억짜리를 샀다. 근데 이 자리에 신축이 있다면 15억이야. 그러면 나는 10억에 베팅을 한 게 아니라 15억에 베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억을 들고 6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10억짜리를 샀어. 그러면은 얘를 사면은 그냥 10억짜리 산 거예요. 근데 얘를 샀다는 거는 이 땅의 위치는 신축이 있으면 15억짜리니까 얘는 1.5배를 산 거야. 실제로는 15억짜리를 산 거죠. 4억을 갖고 15억짜리를 산 거야.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톡방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미미삼은 수익률이 이렇게나 나오는데 얘가 7억짜리가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는 10억에 베팅을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기간에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장에서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장 루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광운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미미삼이랑 서울원 구경을 하고 쪽으로 넘어와서 장일대를 돌고 요 인근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날이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현지 부동산도 한 분 섭외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현재 부동산 설명, 그 다음에 실거주자의 설명 같이 들어보고 돌고 지역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55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임장 리딩 해주실 써니님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 써니님 남편 두 분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잠깐 마이크를 켜고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대충 설명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Q&A 진행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써니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을 좀 넘겨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기준으로 가도 되고.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집 마련 2기 써니 배우자입니다. 네, 지금 홍국님 덕분에 구로구 나홀로에서 탈출하고 현재 지금 장이 뉴타운에서 거주를 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의 시대 차익을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장애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도 복기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의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홍국님께서 그 자료 중에 그 서울시라든가 전국의 어떤 공급망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매수를 하려던 타이밍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공급망이 많이 없어질 거다, 공급 물량이 많이 없어질 거다라고 해서 저희는 원래 이제 어떤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장의를 좀 보진 않았습니다. 장의를 원래 처음에 보지 않았는데 이게 신축 클러스터와 어떤 공급망의 부족, 그 다음에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참 종합적으로 이제 와이프 써니와 함께 상의를 해봐서 이제 그 앞으로의 한 5년을 보고 저희는 일단 장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동북선이라는 교통 호재가 이제 거의 그래도 저희가 봤었을 땐 80% 이상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신축 클러스터라든가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그게 또 시장에 반영되는 걸 또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이제 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저는 뭐 지역에 대한 브리핑 브로드한 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장이 지금 이런 게 너무 좋고 이런 건 조금 아쉽다, 이런 거 있으면은 장단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군이죠, 사실. 그러니까 학군이 아직까지 형성이 기름에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실거주민들끼리 저희도 단톡방이 있고 해서 같이 이 내용 갖고 많이 논의를 하는데, 일단 장점은 아까 어떤 다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비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었을 때는 지금 신축들이 들어오면서 주로 지금 원주민분들이 조금 나가시는 추세이면서 동시에 외부에 들어오는 2030 신혼부부들이,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주말에도 많은 이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우려하시는 그 아이들의 비행이라든가 자녀의 비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군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민도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줄줄았네. 제가 조금, 안녕하세요. 저 써니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장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뉴타운이고, 앞으로 좀 성장 동력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라고 생각해서 아까 흥국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점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조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서울 최대 규모 뉴타운이기도 하고, 동부간선 지하화 이슈도 있고, 서울원 들어오는 거라든지, 현대 본사도 또 들어오는 예정도 있고, GTS-C도 있고, 습세권인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는 동네여가지고 저희가 좀 장위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 신축이 계속 들어오는 동네라서 좀 상방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점들을 좀 생각하고 들어왔고, 아까 이제 학원과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그 동북선 개통되게 되면은 중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인프라들은 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니씨 엄청 말 잘하시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하고 나서 현재 공부하는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강의할 때 들어보지 못했던 열정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갑자기 술술술술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지역 소개는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임장 루트까지 소개를 드렸고, 두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임장 루트 진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루트 세밀하게 잘 봐주셨고, 현지에 있는 부동산 섭외해 주셔가지고 브리핑도 들을 수 있게 세팅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기대가 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두 자리 정도 추가로 모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미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톡방에 미리 사전 질문 남겨달라고 했는데, 복붙해갖고 워딩만 쳐주신 분들 있는데, 제가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 한 분씩 보이면은 요거 마이크 켜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Q&A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열서방님 들어오셨어요. 열서방님 처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간단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은 좀 들어보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서방님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켜고. 두 번째로 하신다고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울랄라님은 애들이 난입해서 울랄라님은 안 들어오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랑선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자, 나는 지금 이미 장이 임장방에 들어와 있다. 근데 질문 남겼다. 질문하고 싶다.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하기 어려워가지고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확인이 좀 어려워서. 현미님 들어오셨네요? 근데 마이크가 안 켜지는 걸로 되어 있고 없네요. 제가 그러면은 일단은 읽어보고 열서방님 되시기 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랄라님 질문이었는데 준비되셨어요? 열서방님 먼저 해볼게요. 검색어 해제 요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열서방이고요. 일단 제가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거주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 집을 갈아타기 하기 위한 후보지로 장의를 먼저 골랐어요. 왜냐면 재개발은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궁금한 거는 현재의 대장 아파트와 대장이 될 재개발 구역이 어딘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27년 2월이 전세 만기예요. 그래서 전세 만기 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고 지금 사는 게 나을지와 좀 싸게 팔게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전세 만기 되고 나서 제가 받고 판 사이에 뭔가 부동산의 판세가 변할지.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거든요, 세입자가. 지금 이게 최초 계약이에요? 네,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사례가 있다면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대장 아파트 미래의 대장, 요거는 저보다는 써니님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의만 기준으로, 어디가 제일 좋은지, 어느 정도 차이인지 구역별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제일 대장이고 그 전에 6구역이죠? 6? 네네. 네. 4구역이요. 4, 죄송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북장이만 있었을 때는 아이파크가 제일 대장이었고요. 7구역. 네네. 근데 이제 재개발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15구역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뭐 추품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운대역이 멀어도 15구역이 더 신축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주민들 소통방은 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아까 이제 와이프가 굵직한 순서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4구역, 그 다음에 7구역 갔다가 6구역 라디우스가 곧 내년 3월입니다. 거기서 한번 리딩 갔다가 그 다음에 10구역으로 넘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10구역이 난 다음에부터는 현재 지금 가장 가까운 방법이 이제 15구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5차례로 해서 계속 근 10년 동안 해서 리딩이 계속 상방을 뚫어줄 것 같다라고 소유주라든가 그러니까 주로 소유주들 독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가격 형성은 그때그때 이제 시기라던가 외부 시장 상황 봐가면서 다들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 질문은 요 전세 만기 사실 이게 지금 최초 계약이시면 사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내가 만약에 입주할 거야 너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데 뭐 대부분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도 하고 약간의 편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는 분들은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파나 만기 때 파나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거주 하는 척하고 내보내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트래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수 없으면은 최소 2-4비 정도를 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걸리기 전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받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당연히 더 살고 싶은
싶으실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전월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도를 하고 제가 어디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도를 마음 먹으셨다면 사실은 만기 자체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약간 미리 해가지고 먼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기에 판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난이도가 낮아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서방님 답변은 드렸고요. 혹시 그 외에 지금 톡방에 장애 임장방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있다고 하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화선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화선님 지금 가능하신가? 지금 제가 보이는 걸로는 뭐 화선님, 흥민님, 그 다음에 뭐 손소님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질문이 없으시네요. 일단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분들도 혹시 채팅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애 얘기를 먼저 해보고 질문이 특별히 없으면은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직까지도 58분이나 남아 계신데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내용과 관계없는 건데 내가 투자나 이런 거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디아님, 재개발 빌라도 같은 구역에 여러 매물 나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초투 1번 초투가 낮은 게 있고요. 초투가 높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초투가 만약에 같은 뭐 장이 15구역인데 하나는 초투가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자 이거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간평 더하기 프리미엄 이게 총 매가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얼마 주고 사는 거야? 총 얼마 주고 사는 거냐? 인데 이게 아무래도 초투가 낮을수록 얘는 높습니다. 그냥 이거 대충 그냥 뭐 15억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15억이면 얘는 보통 요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초투가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처음에 많이 넣어야 되니까 내가 총 매수가는 조금이라도 싸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얘가 이것도 싸면 당연히 사람들이 얘만 살 거잖아요. 그죠? 얘만 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요런 밸런스로 나오는 거고요. 요런 밸런스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재개발 볼 때는 내 감정평가. 지금은 여기 1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주가라고 하는데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 이게 세금 매기는 기준. 여기는 기준을 기준으로 뭐 1.3배나 1.6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평가를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구역 내에 만약에 조합원이 1000명이야. 근데 예를 들면 완공 후에 일반 분양을 500개 하고 완공 후에는 그래서 완공 후에 1500세대가 돼. 그러면은 이 안에서 500세대의 구성이 있을 거잖아요. 21평 뭐 예를 들면 200개 25평 뭐 500개 그 다음에 33평 뭐 600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40평대 나머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내가 이게 요게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평형 배정을 할 때, 평형 신청을 할 때 내가 이게 높을수록 큰 물건을 가지고 있을수록 위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가 낮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거든요. 당연히 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순위를 대충 봤을 때 84를 못 받고 59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요거 2개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요 정도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구역이라면 현재 입주할 수 있는 대단지 구축 준신 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갭투로 재개발 빌라를 사고 다른 지역 전월세로 사는 것 중에 어떤 선택지가 투입 대비 투자 효과가 좋을까요? 자, 이거는 1번은 그냥 주담대해서 실거주인 거고요. 2번은 월세 살고 재개발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실거주 분리해요. 그러면은 항상 모든 논리는 이겁니다. 내 몸이 편할수록
투자 가치는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내 몸이 편할까요? 1번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실거주를 하니까 이자가 뭐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내 몸이 편한 거예요. 얘는 사실은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2번을 선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거나 뭐 내가 원하는 투자 기간을 뭐 4, 5년 가져갔을 때 당연히 수익률이 2번이 좋을 수 있는 거야. 좋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어쨌든 내가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투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식이 화랑이니까 삼성전자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있는데 뭐 둘 다 잘 가는데 얘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라고 치면은 변동성이 하이닉스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뭐 딱 두 배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변동성이 적다. 오를 때는 조금 덜 오르고 빠질 때는 적게 빠진다. 사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면 2번이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매도하기도 용이해지고 그 등락도 적을 것이다. 아까 제가 재건축을 10억짜리를 사면은 15억에 베팅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만약에 4억을 들고 10억을 베팅하면 5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계산이 편하기 위해서 10억짜리를 사면은 10억짜리 기축을 사면 2배 레버리지인 거예요. 2배 레버리지. 2배. 근데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사면은 실제로는 그 땅의 가치는 15억이니까 이건 3배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정도면 얼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문님 현재 노원구 아파트 자가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림은 이태원 2구역 단독주택에 시부모님과 합가하여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이태원 쪽은 강의해 주신 내용들 학군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서울 중심지라는 프리미엄 이태원 2구역이 정확히 어디죠?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남 1, 2, 3, 4, 5는 알아도 어쨌든 언젠가 재개발이 돼서 미래에 투자하고 들어가는 건데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걱정이 된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왔을 때 학군이 없는데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가? 현상 유지가 나은가? 노원구 사실은 이거는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1번 첫 이태원역 상단 위쪽 그 언덕 심한 곳 그쪽이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태원은 또 본연이 광고를 하게 되는데 자 6월 11일에 한남뉴타운 임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간 되시면 그때 오시면 아마 그쪽에 소유주분에게 더 딥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냥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태원은 사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지 가치가 적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강남, 대치 뭐 이런데 웬만한 학군도 탑레벨이고 뭐 하고 한데 압구정은 사실 그냥 그런 입지 요소를 점수로 매기면 사실 대치나 반포에 비해서 밀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비싸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원래 부자들이 좋아하는 입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태원 한남동은 약간 그런 성격이 묻어 있어요. 이거를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입지는 별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부자들이 많이 살아. 왜?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풍수지리 배산임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 회장님이나 이런 대기업 총수분들이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에 단독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기운, 운, 사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종류의 입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더 걸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시부모님 아까 이거는 단순히 시부모님이라고 했으니까 며느리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투자 가치 오케이 알겠어. 투자 가치가 높아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거 감당 되시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합가면은 어쨌든 뭐 돈이 합쳐지는 그런 개념도 있다고 보면은 어쨌든 저는 명의를 섞는 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현재 노원구 아파트 자가가 어떤 입지에 어떤 가격 레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선은 이 입지라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요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고 인플레이션 해지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땅의 위치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뭐 입지 요소가 아무리 빠져도 노원구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좋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남동이잖아. 한남동 인근이잖아.
완전 그 도심 핵심지 용산구잖아요. 용산구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무조건 이쪽이 더 좋을 거기는 한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열서방님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질문 나올 때까지 계속 합니다. 한 11시까지는 계속 해볼게요. 이제 전세 만기까지 8개월인데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실거주 예정자에게 매도는 가능한 건가요? 실거주 예정자가 6개월 전에 입주한다고 하면은 갱신청구가 사용 못하는 거 알지? 자, 요거 그 예전 그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맞기는 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일단 결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이거 예, 그냥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가능할 것 같고요. 6개월 전에 잔금 안 하더라도 지금 그거는 좀 딥하게 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 새끼 매물 그거 그 무주택자에게 그 매도하면은 그 전세 만기에 세입자 내보내면서 거주하는 거 가능해졌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거주 1주택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나왔던 것 같은데?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하면 1주택 맞으신가요? 1주택이시라고 하면은 무주택자한테 팔았을 때 이거 만기 시점에 그분이 들어갈 수 있게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레오님, 전세 거주 중인 30대 중반 미혼입니다. 결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결혼 희망, 언제 할지 불확실하니 적은 시도라도 빠르게 첫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드의 크기, 그 다음에 월 저축 여력. 내가 나 혼자서 한 1억 이상 벌어. 그래가지고 난 이미 시드도 한 3억 이상이야. 그래서 생애 최초 써도 아깝지 않아. 6억 풀 대출 받을 수 있어. 하면은 사실 혼자 덤벼가지고 9억짜리, 10억짜리 만약에 살 수 있다면은 저는 그냥 도전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모은 돈이 아직 1억도 안 돼. 1억 언더고 만약에 뭐 월 저축도 한 뭐 3전 5천밖에 안 돼.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대출 풀로 받고 이거 써봤자 저는 최소 그냥 이것도 딱 정해드리기 참 어려운데 최소 6억부터 시작하자. 6억부터는 시작해보자. 진짜 많이 양보해서 5.5억 이상부터. 이거는 사실 웬만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한 시드 2억 정도까지 가면은 2억에서 대출 3.5, 4 정도 받으면은 딱 나오는 각이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가야지 최소한의 입지 가치를 가진 오를 수 있을 만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선님, 자본 5억 정도로 재개발 지역 중에 가장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자, 제가 오늘 장이 설명이라서 장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너무 답정너 같긴 한데 사실은 인서울 내에서 이 정도 입지에 그리고 뭐 경기권을 다 통틀어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장이 일대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그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사업입니다. 사업이 뭐야? 이게 변수가 많아요. 조합장이 얼마나 양아치인가,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가,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가, 구청장이 인허가 해줄 건가, 그 다음에 뭐 시공사가 공사비를 얼마나 올릴 건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사실은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완성이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는 모르겠고 복잡해, 머리 아프고 신경 쓰기 싫어 하면은 사실은 그냥 일반 기축 사면 되는데 현재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서울 내에서는 갭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갭 투자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빌라나 이런 상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높은 밸류를 받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내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완성이 됐고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 지금 약간 몰릴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지방에서 돈 좀 버는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화선님도 제 기억에는 그건데 내 집은 너무 안 올라. 지방에 있는 내 집 신축인데 너무 안 오르는데 계속 수도권 오르니까 벼락거지 된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집 매도하고
전월세로 돌리고 수도권으로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작년에도 많이 사드렸고 갭 투자 될 때는 제가 많이 사드렸고 요즘에도 문의가 종종 오고는 있긴 한데 방법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입장 오셔가지고 판단해 보시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님 친정 부모님보다 친해서 많이 의지하고 있고 이런 노원구 태강이다. 태강은 사실 노원구의 저 7호 메인 입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갈아타기 각이 나오면은 갈아타기 항상 그거잖아요. 타기 기준. 특히 10억 언더는 1.5배. 6억짜리 팔고 9억 이상 갈 수 있다. 이러면 일단 하는 거야. 일단은 하는 건데 아마 이게 15억 이상부터는 대출이 4억으로 줄어가지고 생각보다 각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꾸역꾸역 해갖고 만약에 한 25억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얘는 1.5배가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얘를 재건축을 사버리면 35억짜리를 사는 거야. 그러면은 된 거잖아요. 1.5배. 재건축을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자리는 35억짜리이기 때문에 최소 30억짜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1.5배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6억 레벨에서는 지금 기왕이면은 한 10억 이상 이상까지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타운 신축 사이에 구축도 같이 오르긴 할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당연히 신축이 형이에요. 형이니까 얘가 만약에 15억이고 인근 구축이 만약에 10억이면 모든 건 비율대로 오른다. 비율대로 오르기 때문에 10% 올랐다고 치면 얘가 1.5억 플러스 1.5억 얘는 오타가 맞네요. 얘는 똑같이 10% 오면은 1억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먹었을 때 딱 10%라고 치면은 여기는 동네가 좋아지니까 최소한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다른 동네의 15억짜리는 1.5억이 올랐는데 얘는 동네가 다 신축으로 바뀌어서 입지 가치가 바뀌니까 한 5천 더 오른다고 치면은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기축을 보더라도 내가 동네가 좋아지는 곳에 기축을 보면, 기축이라고 할게요. 기축을 보면 추가적으로 먹는 메리트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별서방님 비거주 1주택이시고, 굿잡님 미미삼은 토어제니까 실거주 못하면 못 사는 거죠. 네, 일단은 못 사는 겁니다. 미미삼은 아파트니까 실거주 못하면 못 사는 건데, 신혼부부들이 애 생기기 전에는 고민해볼 만한 단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연식은 오래됐는데 생각보다 가보면은 그 동간 간격도 넓고 쾌적해요. 13평을 제외하고는 다 살만한 수준이거든요. 13평은 엘베가 없어요. 5층이라서 빡세긴 한데, 어쨌든 제가 3, 4주 전에 13평 그 40대 싱글 여성분 제가 매수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서연님,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재개발 초투 3억대, 벽적골 두산 재건축 초투 4억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이거는 갑자기 수원으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요거는 장인 유턴까지 세 가지 선택지로 자, 오늘 약간 답정인데, 초투가 살짝 다르긴 해요. 근데 기왕이면 내가 5억까지 쓸 수 있으면은 한 4억대까지 쓸 수 있으면, 이게 항상 제가 상담을 해보면 너무 웃긴 게, 처음에 시드가 4억이라 그래가지고 단지를 찾아드리고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모두가 0.5억에서 1억이 모자라.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 자, 이게 뭐냐면요, 퇴직금, 그다음에 청약통장, 엄마 찬스, 뭐 이런 걸 막 뒤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데, 동행 임장을 다 갔어요. 단지를 다 보고 다 이제 했는데, 갑자기 결정하기 직전에 홍범님 저 미안한데 제가 시드 5억이라고 했는데 뒤져보니까 6억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열받아갖고 그날, 아니 그러면 그거 샀어야지, 아까 봤던 거 그거 추가 받는 건 부담돼서 안 샀잖아요, 그거 샀어야지 해가지고 결국에 그거 사시긴 했는데, 아무튼 이게 내가 지금 계산했을 때는 시드가 뭐 예를 들어 4억인데 막상 욕심이 난단 말이야, 항상 보다 보면. 그러면은 주머니를 뒤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가면은 조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당연히 사실은 물론 진행 단계, 제가 저기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라이브로는 잘 몰라서 진행 단계와 뭐 상황, 매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초토가 다 달라지겠죠. 다른데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이거 결국에는 수원대 서울이잖아요. 사실 수원인데 광교 아니잖아. 광교 아닌데 수원대 서울이면 누가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일단은 그런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딥하게 분석한 게 아니어서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다슬님, 철산보다 장위가 투자 가치가 좋은가요? 철산, 장위
자, 이것도 항상 철산이 입주를 하기 전에 철산, 장이, 뭐 이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입주가 실제로 했고 철산이 막 18억대까지 갔고 여기는 막 3,000세대짜리가 막 입주를 해가지고 거의 2, 3,000세대짜리가 입주를 하면서 시세를 빡 박아주니까 얘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여기 또 구성남도 있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고만고만 하기는 한데 사실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비교가 된다는 뜻은 결국에는 더 나중에 신축이 되는 애가 당연히 비쌀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동급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더라도 연식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얘는 입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살기는 이 동네가 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쪽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장애가 이문 같은 경우도 이문은 거의 지금 입주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고 여기는 좀 덜 했기 때문에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건데 이게 완성이 되기 전에는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중간에 얘네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뭐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빵꾸가 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완성된 모습을 5년, 10년 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얘는 7호선의 장점이 있고 7호선 장점이 있고 7호선이 강남이니까 강남이 있고 얘는 학군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고 인근에 목동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 신축이 대단지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있어요. 서울, 경기, 이것도 재건축, 재개발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아까 변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인허가가 서울은 이걸 인허가를 해주면 좀 이거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표가 떨어집니다. 여기 2주를 나가야 돼. 여기 2주 나가시는 분들은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오묘하게 5대5라고 쳤을 때 서울은 인허가를 해주면 5대5 기준으로 이게 찬성 반대면은 찬성을 해서 내가 재산에 이익이 생기면은 표를 주잖아요. 표를 주는 비율이 경기에 비해서 적거나 아니면은 반대가 더 많아. 왜? 서울에는 자가 비율이 낮고 이제 아직 아파트가 아니고 또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경기는 인허가 해주면 표가 생겨. 그냥 이렇게 쓸게요. 표를 잃을 가능성. 표가 생길 가능성, 얻을 가능성. 이러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지금 적었는데 철산, 구성남 이런 데 속도 다 빠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변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 호흡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출퇴근지가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하면 되시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레오님, 미혼 질문드린 사람인데 시드 1억, 월 저축률 최소 200에서 4, 5억짜리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아마도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1억까지 모았을 때는 주식 굴리려고 하지 집 살려고 안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고 기왕이면은 가족 찬스 써서 심히 무리해서 6억짜리 사는 방법은 추후 신혼부부 대출 기다리는 것보다 추천하실까요? 6억까지는 뒷돈 대출 저금리 6억까지는 보금자리론 돼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거는 사실은 민감한 이슈인데 내가 한 2년 내 결혼한다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사실 내가 시드 1억 플러스 뭐 연봉 대충 모르겠지만 뭐 5천에서 8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곱하기 2가 최소 나 정도 되는 남자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최소 2배가 돼요. 그러면은 시드 2억에 연봉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가면 이거는 바로 대출이 돼요. 이게 뭐예요? 생초 최대 한도. 생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최소 3억까지는 가야 생초를 다 쓰는 의미가 생긴다고요. 근데 2억도 사실은 좀 아쉬운 거야.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합쳤는데도 2억인데 세전이 좀 아쉬워. 예를 들면 저축이 폭발적으로 안 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모으는 속도보다 얘가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4억 생초를 쓰더라도 대출 내서 일단은 타자는 거예요. 일단은 타서 6억에서 출발을 하고 근데 기왕이면은 생초의 최대 한도를 쓰기 위해서는 한 3억까지는 가야지 요걸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혼자서는 2억 이상 둘이서는 3억 이상까지는 가서 월 300 낼 수 있으면은 6억 대출까지 도전을 해보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효선님, 마포 신축 소연 작년에 갭투 월세로 들어갔는데 내년 1월이 세입자 만기입니다. 다음 세입자 보증금과
월세를 높여 받고 주담대 이자를 적게 할지, 아니면은 전세를 받고 높게 받은 보증금과 가용 합쳐서 재개발 투자할지 고민입니다. 보증금은 5억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용은 2억이 됩니다. 재개발 실거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토지 지역 아닌 경기에 갭 투자하는 게 더 나을까요? 자, 이거는 마포 신축 소형이면은 사실은 제가 뭐 단지하고 어느 단지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요 정도는 될 거거든요. 최소?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추가 투자를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일시적 2주택, 그 전에는 30주택, 그 전에는 30주택 갭 투자가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됐다고. 옛날에 우리 제일 유명하신 부익남님 있잖아요. 11년부터 13년 이때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2천 3천 들고 개수를 막 늘려가지고 일반 가세 내더라도 바바바바박 늘려가지고 한 방에 촥 합쳐갖고 강남 가는 게 이게 유행이었고, 제가 할 때는 일시적 2주택, 왜냐면 갱신권 생기기 전까지는 얘가 그나마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었는데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어서, 지금은 뭐야, 토어제 플러스 그 다음에 전세가율 낮고 그 다음에 월세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효율도 낮고, 여기 갭 투자는 어차피 비규제밖에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사는 주택, 일시적 2주택을 한다는 거는 A에서 B로 넘어갈 때 B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쨌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걸 실거주를 채우려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B를 더 좋은 걸 못 사, 보통.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애매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 마포 신축 소형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간다? 돈을 뽑아가지고 아마도 여기보다 좋은 입지를 못 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생애 주기야 맞물려가지고 비과세를 충분히 절세까지 감안을 해서 갈아타기 한다고 봤을 때 애매해질 수 있는 거야. 지금 실거주 어디에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매도 순서도 얘를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못 판 상태에서, 아니면은 두 개를 한 다음에 같이 팔고 한 방에 가거나, 아니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냥 팔고 꼬리로 가라. 이게 사실 제일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사실은 언제 이게 뭐 비과세랑 이 기한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팔고 상급지로 가는 게 좋겠다. 차라리 그냥 노량진, 한남, 성수, 방배, 이 시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래 레벨이라면 부가현 이런 데, 부가현, 마천 이런 데 있잖아요. 차라리 재개발을 볼 거면은 그냥 큰 거로 이걸 하는 게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수를 늘리는 게 생각보다 불편해졌어요, 많이. 장위, 그 다음 줌사용자. 장위 2hin이 완성되면 서울 중상급지와 비교군이 될 수 있는 정도일까요? 노량진, 동작, 부가현, 아니면 일산, 은평, 뉴타운 정도 그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노량진, 동작, 부가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일산이나 은평, 뉴타운보다는 윗급이 될 것 같다. 딱 중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신길보다 조금 낮거나 요 정도 느낌. 18억 내외 현재 가치 기준으로 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위는 완성이 다 되고 만약에 GTX까지 뚫리면은 한 레벨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한 84 기준으로 18억 정도 레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시까지만 해볼게요. 미아님,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하는 29살, 26살 신혼부부입니다. 20대, 진짜. 요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홍범님께는 내년 초쯤 B타입 상담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할 기회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합산원징 1.4억. 자, 이거 보세요. 20대인데, 합산원징 1억 4천, 9,500, 4,500. 연저축은 6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돈을 모으고 있죠. 내년 5월에 현재 살고 있는 집 월세 계약이 끝나게 되고, 현금 1억 6천 정도를 가지게 된다. 그 시점에 주담대 맥스, 회사 대출 1억, 신용대출에서 7, 8억대 매물을 살지, 2년 더 모아서 현금 3억 정도 모아서 더 나오면, 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7, 8억대 매물로 먼저 사세요. 2년 더 모으면 이때 7, 8억대 사는 게 제가 2년 더 모아서 3억 모아가지고 9억짜리를 사도 이때 사는 거랑 똑같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다. 그래서 미리 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 5월이니까 1년 정도 남았네요. 그럼 6개월 정도 뒤에 제가 이거 계속 하고 있다면은 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장이 인근 석계역 앞에 월계 중 S클래스 올해 분양 예정입니다. 300세대 넘는 소규모 단지이고 겨우 브랜드 아쉬운데 메리트가 있다면 청약 신청해봐도 좋을까요? 청약해도 좋을 평당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좀 딥한 질문인데요. 이거 중 S클래스 위치는 한번 볼까요? 이게 단지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여기 어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어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브로드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말게요. 300세대인데
인서울 300세대 정도를 보려면 그냥 기준을 그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기준은 적어도 역세권 5분 이내이면서 기왕이면 5구만? 5구?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8사로 넘어가는 순간 4인 가족의 수요를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조금 황금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내가 8사를 산다는 거는 최종 종착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보다 사실 강남은 한 300세대 돼도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싶으면은 그냥 지르세요. 근데 그 외의 지역들은 마용성급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 500세대 미만은 엣지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역세권 5분 이내 그리고 20평대만 그리고 얘는 신축이니까 그나마 10년 이내까지만 신축발 빠지기 전 요때까지만 보유해서 아직 황금성 살아있을 때 간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챙겨보자면 기왕이면 점점 어려워지네. 기왕이면은 세대수가 작으니까 그 안에서는 내가 돋보일 수 있는 매물을 갖고 가야지. 얘는 결국에는 황금성이 문제잖아요. 황금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좋을 수 있고요. 사실은 서울은 신축이 귀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더라도 10년 정도까지는 만약에 얘가 적어도 5구가 뭐 한 15억, 15억 이상이 레벨이 된다고 하면은 희소성이 생깁니다. 신축 희소성. 그래서 아마 매도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동네가 좋아지면은 아까 말했듯이 비율대로 오르니까 조금 가성비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그때 나와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님 장이야 2문 뉴타운 완성시 채금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급지 높은 2문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상처리 대단지를 모두 가르고 있어서 아파트 생활권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라서 장이도 같은 이유로 광운대 연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이거는 좀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2문도 그 철도가 중간에 지나면서 철도 이거는 이제 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갈라놓고 있어서 약간 군집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입주를 먼저 했고 현재 기준으로 시세가 조금 좋은 편인데 사실은 완벽히 완성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장위는 3만 세대 이상이고 플러스 뭐 멀긴 한 그러니까 역세권은 아니지만 GTX랑 맞물려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여기서 지금 강남을 가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한데 만약에 여기에서 10분 만에 삼성역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광운대역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이 엄청 생길 거예요. 지금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 대로변을 따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쪽으로 연계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요. 근데 사실 이문도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여긴데 하나 아래긴 한데 광운대역 다음이 어디죠? 청량리역. 그럼 여긴데 모르겠네요. 요거는 두 정거장 정도 되고 만약에 광운대역 접근성이 얘가 좋아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약에 장위가 이문보다 조금이라도 낮다. 그리고 특정 단지 이쪽에서 좀 가까운 단지들 여기도 다르겠죠. 이쪽 끝에 있는 데는 만약에 멀고 만약에 동북선이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찍어봤을 때 걸리는 시간이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문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요. 청량리를 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완성되면은 그래도 장이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 15억대 맞고 일시적 2주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갈 곳이 없어서 혹서필 거죠. 와 진짜 몸테크 대박이네요. 이거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자, 수달님 철산 일반 분양 당첨된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입주는 3년 뒤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고 나와야 돼서 5년 뒤에 갈아타기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쯤이면 광명 뉴타운 신축 입주 자체가 마무리된 상태에 매물이 돼서 나오면서 눌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먼 이야기이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포기하고 남들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전매 제한 1년인데 자, 이거는 좀 딥하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매 제한 1년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실거주 2년을 채우고 팔면 이때 매물이 우수수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눌려서 분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 분양가랑 그때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를 추정은 안 되지만 아마도 그래도 세금 내고 이 전 구간에 세금 내고 파는 것보다는 일단 이게
유리할 것 같고요. 매물이 우수수 나오더라도. 그리고 내게 동층이 어떤 거냐 인 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본인은 지금 갈아타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갈아타기 각이 안 나오시는 분 혹은 그냥 거기 계속 사셔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걱정이 이만큼 본인이 걱정하는 만큼 매물이 우수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만약에 애들이 초등학교 이미 갔어. 그러면 어차피 이사를 못 가요. 그리고 반대로 뭐 애가 뭐 두세 살이야. 그러면은 2년 후에 바로 안 나가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사를 고민하지. 그래서 이거는 단지 자체의 컨디션도 있지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의 생애주기, 그 가정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 의사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갈아타기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안전하게 비과세를 챙길 수 있을 때는 특히 12억 이 언더 구간까지는 한번 먹는 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님, 자 여기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받고 김영민님, 신혼부부 생애 최초 4억 대출해서 하남 부영아파트 20평 매수했는데 다음 갈아타기는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요? 본가는 강서구, 직장은 강동구인데 나중에 출산 생각하면 강서구 이직할 생각까지 있습니다. 계화산 방화 쪽이나 김포 검단산, 자 완전히 5선 끝과 끝인데 계화산 방화 여기서 지금 하남 부영이시나요? 와 이제 완전 5선 끝이다. 5선 끝. 자 이거는 사실은 이거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산 생각해서 이거 옛날에 송이구 작가님도 그랬어요. 출산 생각하면 친정 본가 근처. 알겠는데 보통 이 말씀 하시는 분들이 아직 아이가 없고 준비 중이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애기 생기고 뭐하고 해서 애기 생기고 나서 10개월이잖아요. 애기 생기고 10개월. 그리고 이 시점이 불투명해. 사실 너무 죄송한데 이게 제가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생각보다 불투명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거를 도움을 받는 시기가 생각보다 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년 실거주 채우고 갈아타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안 사고 기다린다 혹은 먼저 가겠다. 근데 거기 입지가 사실은 생각보다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다 못 쓰고 내가 효율을 못 누리고 애매한 입지로 간다. 이거는 한번 고민해. 차라리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 놓고 최선에서 실거주를 2년 채우고 그 다음에 2년 채우면 이사 가면 되잖아요. 전월세를 놓고 나도 본가 근처로 전월세를 간다. 이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집은 여기가 입지가 여기보다 떨어진다는 가정하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대로 봐서는 애매하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이게 빌드가 낫지 않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김포까지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남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 제한, 열서방님, 전매 제한 1년 풀려도 매물 많이 나와요. 현재 매물 많이 나오고 있으신 것 같은데, 소형평수라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절취선 그려놨는데, 일단은 마지막 질문, 본인님,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1주택자 갈아타기는 1.5배 기준이 궁금합니다. 20억 집에 8억 대출, 12억 순자산인데, 갈아타기 할 때, 여기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로. 이제 그만 올려주세요. 저도 자야 돼요. 20억 집에 8억 대출 12억 순자산인데 갈아타기 할 때 30억 시세 집 기준이 돼야 갈아타기가 성공이라는 말인가요? 자, 요즘 대출 기준이 심한데 대출하면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자 이게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송이구 작가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갈아타기 기준 1.5배 이게 항상 저도 이게 너무 애매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무 자르듯이 통하는 기준은 없다. 제가 맨날 구축 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신축은 언제부터 봐도 되는데요. 좀 고민했어요. 신축은 15억 이상부터 봐라. 황금님 그러면 14.9억은 안 돼요?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질문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숫자를 명확히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내가 맞아요. 20억짜리는 갈아타기를 1.5배 하려면 30억짜리를 가야 되는데 대출 2억으로 줄어요. 그러면 내가 28억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25억짜리를 가더라도
25억짜리를 가더라도 재건축이 묻어있는 데를 가면은 이건 30억 베팅이 된다 이거예요. 일단 1번 선택지는 이건 거고요. 이건 거고, 사실은 이거는 20억 이상 레벨부터는 웬만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제는 최종 종착지를 고민할 시기예요. 맞나요? 이거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뭐 내 집 마련 가르치고 도와드리고 있지만, 최종 종착지를 고민할 때는 약간 투자 가치보다는 실거주 만족도를 챙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살기 위해서잖아. 어제 제가 톡방에서 잠실 대치 이것도 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입지 가치로 보면 대치가 좋지. 근데 잠실이 나쁘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잠실에 맞아. 그리고 이 이상 갈 필요가 없어, 굳이. 그럼 여기에 그냥 마지막 둥지를 틀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억 이상 레벨은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최종 종착지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이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지역이 몇 개 되지도 않아, 후보가 이 이상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신축을 갈 건지 기축을 갈 건지 한 번 더 재건축을 갈 건지, 이것도 선택이고요. 나는 학군이 좋은 데를 갈지 환경이 좋은 데를 갈지 뭐 이런 교통이 좋은 데를 갈지, 이것도 내 선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나의 그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최종 선택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돼요. 20억짜리 어떻게 1.5배 30억짜리 갈아타기 안 돼. 이거는 20억 이상은 이거 안 통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6억에서 9억은 맞는데 15억 이상부터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구조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자, 진짜 마지막 DHFK님, 안녕하세요 홍곰님. 올해 초 결혼한 1년 이내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남편 직장은 경기도 순안 남부 북부이고, 아내 직장은 현재 남양주이고, 이직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시드는 4.5억 맞네요. 4.5억이고 원증 부부 합산 1.1억 정도 됩니다. 육아 도움을 염두하고 친정 부모님이 계신 경기 관주역 근처 청약을 넣었고 된 상태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입주는 30년 10월 입주 때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고, 경기 광주역에 수강선 생기면서 나아지겠지 하고 넣었는데, 생애 최초 쓸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서울 어린이집 걸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된다. 육아 위주로 가는 게 맞을지. 자, 이거 비슷한 사연, 제가 상담했던 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사연인데, 경기 광주 수강선 있잖아요. 저도 이거 찾아봤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광주 쪽은 추천도 잘 안 드렸었고 잘 안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게 수서역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수서역 연결되는 게 있는데요, 얘가 사실은 교통 호재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자리 접근성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해 줘야 돼요. 근데 얘는요, 수서역을 가는데요, 자 볼게요. 경기 광주에서 지금 기준으로 갑자기 서판교로 갔는데, 물론 배차 간격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요걸 타고 판교를 지나잖아요. 잠깐만요. 판교를 지나고 강남까지 깜짝 놀랐어요. 저 3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이미 강남까지? 판교까지는 판교까지 20분 안 걸리고요. 강남까지 30분 정도가 걸려.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얘가 생겼을 때 이게 개선되냐고?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다른 예시를 들자면은, 자, 이건 엄청 좋은 거예요. 보세요. 평촌 평북을 기준으로 안양 운동장역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판교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여기서 판교 가려면은 여기 버스 타고 만약에 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엄청 밀리고 정시성도 확보가 안 돼요. 근데 얘가 생기면은 한 20분 안에 무조건 갈 거잖아요. 이런 거는 1시간 걸리던 게 20분 걸리는 거니까 엄청 유의미한 거라고.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84가 신축인데 7억 내외? 였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볼게요. 아파트는 맨날 똑같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땅을 사는 거야, 땅을. 그러면은 10억 이하로 제가 건방지게 신축을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6억짜리인데 신축이면요, 땅이 2억이고 건물이 4억이고, 구축은 땅이 5억이고 건물이 1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 배 차이에요? 땅의 포션은 2.5배 차이라고. 이게 오를 수가 있어요?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
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 가격이 오른 이유는 얘가 올라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근데 경기도 광주는 이미 강남이 30분이 안 걸리는 입지인데 신축이 7억 내에다.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당첨이 되셨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분양가랑 그다음에 황금성이랑 그 단지 그 동네에서의 단지 레벨, 그다음에 황금성을 노리기 위해서 일단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안전 마진이 있다면 일단 뭐 2년 정도 실거주 채우고 가타기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 지금 만약에 계약을 아직 안 한 상태여서 뭐 그냥 뭐 포기해야 되는 게 내 권리만 포기하고 하면 된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거는 1대1로 오시면 제가 조금 딥하게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시 정도가 돼서 제가 기왕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끝까지 남아주신 40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녹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